엔비디아가 장중 처음으로 $150 선을 돌파했습니다. 알파벳은 크롬의 강제 매각 가능성에 5%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9,000 선을 터치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S&P 500과 다우지수가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국채금리가 치솟는 상황 속 상승의 폭은 제한됐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 하락한 엔비디아가 장중 변동 끝에 0.5% 상승했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점이 부각되며 장 초반 낙폭을 1%대까지 벌리기도 했으나 실적을 음미한 결과 좋았다는 판단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월가 대표 기술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젠슨 왕 CEO를 The Godfather of AI, 인공지능의 대부라 칭하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 늘어날 거란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17개의 하우스가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가장 공격적으로는 로젠블렛 측이 블랙웰의 수요 초과 혹은 공급 부족이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거란 전망과 함께 목표가 $220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가장 보수적인 의견의 주인공은 도이체방크. 블랙웰의 출하가 예상보다 빠르긴 하나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목표가를 $140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 AI 산업의 탄탄한 성장 경로가 재확인되자 부수적인 수혜주들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블랙웰의 온도 문제를 잡아줄 수 있는 냉각 인프라 장비 업체 버티브 홀딩스의 주가가 2.9% 올랐습니다. 블랙웰 과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JP모건의 리포트가 올라온 영향입니다. 그 밖에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등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원전 기업들도 7%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5.3%의 보기 드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 확정한 영향인데요. 최종 판결은 내년 8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만약 분사가 시행된다면 알파벳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알파벳은 전체 매출 가운데 80%를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데 이 광고 매출의 4분의 3은 검색 광고, 즉 크롬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32.7% 급등했습니다. 전일 시장 기대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한 데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인데요. 특히 계약 금액 성장률이 전분기 48%에서 55%로 상승하며 수요 회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시트론 리서치의 공매도 베팅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빚을 내서 암호화폐를 대거 사들이는 일명 비트코인 비투로도 유명하죠.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물 ETF가 출시되며 비트코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거래량과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완전히 분리됐다는 의견입니다. 세일즈포스는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소매업체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에 3.1% 급등했습니다. 특히 AI 접목을 통해 고객들이 매출 확대를 전망한다는 점 부각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6,000건 줄어든 21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에도 크게 줄어든 수준인데요. 11월에는 허리케인이 완전히 복구되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도 보여지며 이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800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주 수정치와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웃돈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보잉 파업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해 보이고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추후 실업률 상승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완전 고용으로 옮겨가면서 월가는 노동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에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은 부각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준은 여전히 금리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제33대 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갠슬러의 공식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갠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여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암호화폐 옹호 입장과는 맞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에 암호화폐 규제 완화 법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임자로 언급되고 있는 구디기엔 변호사는 암호화폐 전문가로 백악관에 이렇게 암호화폐 자리가 더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 암호화폐 상승 랠리의 기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간밤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규제 때문에 최근 IPO에 시도하지 못했던 암호화폐 기업들의 상장이 기대됩니다. 만약 IOP가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제2의 최대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리플도 장중 13% 넘게 상승했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11%, 이 비트코인 대표 관련주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장중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며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천연가스도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에 안전자산으로 인지되는 국제금값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악관의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9,00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과열에 대한 비관론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10만 달러 돌파의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